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국제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중 정상이 1년 만에 정상회담 거치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성과들이 나왔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은 양국의 오해와 오판으로 군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군사소통 채널 복원,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군사 분야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중국이 현재 국방부 장관 격이죠. 그렇죠? 이 자리가 공석이라서 새로 임명하는 대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기로 하는 이런 고위급 소통을 재개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합의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관련한 대응에서 합의한다는 내용입니다. 펜타닐이 현재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인데 그동안 중국에 미국이 펜타닐 대응에 협력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가 펜타닐 원료를 만드는 화학회사를 직접 단속을 하기로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자, 그 펜타닐 단속하는 거 하고 양국 군사소통 채널 복원, 이건 성공을 했던 것 같은데 가장 주목됐던 현안이 대만 문제, 타이완 문제하고 미국의 대중 기술을 수출 금지하는 그건데 요거 관련해서는 성과가 없었습니까? 네, 일단 대만 문제의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대만이 중국의 일부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미국한테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입장은 대만 해협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독립을 지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거꾸로 중국이 대만의 선거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맞섰습니다. 대만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이고 이것은 사실 양쪽 입장에서 핵심 이익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좀 성과를 만들기는 어려운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대중 수출 통제 이것을 놓고도 평행선을 계속해서 그려가는 사안이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그 수출 통제가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영역의 기술은 중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런 그 핵심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서로 평행선을 긋기는 했지만 위기 관리 이것이 가장 크게 양국의 목표였었기 때문에 고위급 군사 소통을 복원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 채널 소통할 수 있는 그 복원 이게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 바이든 대통령 또 시진핑 주석 두 사람 만날 때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네, 일단 만남의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요. 그 작별할 때도 이제 두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면서 작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이든 대통령이 준비한 연출도 있었는데요. 정상회담 도중에 시진핑 주석 부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담소를 나누던 중에 부인의 생일을 축하드린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열심히 일하다 보니 다음 주에 부인이 생일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당황을 하면서 상기시켜줘서 고맙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 잘 마무리한 듯 했는데 자,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라고 이게 호칭을 했습니다. 이게 실수입니까? 아니면 의도된 발언입니까? 다소 돌발적인 상황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선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은 독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아닙니다.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고 이 질문도 공식 질문은 아니었는데요. 예정됐던 질문들을 다 끝내고 나서 회견장을 나서는 바이든 대통령한테 추가로 질문이 쏟아지는데 두 차례 멈춰서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 주석과 회담 이후에도 여전히 독재자로 보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알다시피 그는 그렇다. 그리고 1980년대 이래로 독재자였다. 이렇게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독재자 발언 사실은 처음은 아니에요. 당시에도 중국이 강하게 반발을 했잖아요. 네, 지난 6월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모금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을
두고 독재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중국 정부가 당시에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지난 7월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정부의 악당이라고 칭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불거져 나온 발언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APEC 정상회의 참석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요. 자, 시진핑 주석하고 지금 만날 가능성,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시진핑 네. 중국 국가주석하고 양자회담을 갖는 방안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막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가 되면 지난해 G20 정상회의 이후에 1년 만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당시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통인식 강화 이거부터 먼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북러 무기 거래 또 탈북민 강제 복송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을 할 그럴 방침이고요. 네. 그리고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또 공급망 문제라든지 이런 경제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율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일본의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도 중일 정상회담을 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순방 첫날 어제 윤석열 대통령 팀 쿡 그 애플 CEO를 만났는데요. 두 사람은 처음 만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접견장에서 예.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서로 악수를 나눴고요. 특히 쿡 CEO 같은 경우는 한국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운을 떼면서 자신의 부친이 한국전 참전 용사고 한국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한국 협력업체와 정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현재 애플이 현재 위치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협력과 투자를 지속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고요. 네. 그리고 윤 대통령 역시도 쿡 CEO의 부친께서 한국전에 참전하고 헌신한 데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달라. 한국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수능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뭐 저희 아들도 사실은 수능을 쳤습니다. 아, 네. 어떻다고 하던가요? 뭐 극상위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변별력 이 얘기는 못했는데 네. 일단은 좀 어려웠다. 모의고사보다는 좀 어려웠다. 9월 모의평가. 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네네. 또 뭐 수능 쳤지만 다 끝난 게 아니고 뭐 저도 사실은 30년 전에 수능을 쳤던 기억이 나는데 네. 하여튼 제가 칠 때보다 더 긴장되고 떨렸던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수능 있고 뭐 수시, 논술 시험, 정시. 수시, 네. 정시 이제 시작일 것 같아서 네. 하루만 쉬고 다시 또 공부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오늘부터 또 공부를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같습니다. 자, 이제 어제 수능 얘기를 좀 해보면 킬러 문항 이 부분이 사실 좀 쟁점이 됐잖아요. 네.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 변별력 확보가 쉽지가 않은데 네. 어땠습니까?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일단 킬러 문항을 에 해당하는 네. 요소들은 배제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모의평가를 바탕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평가들이 지난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웠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킬러 문항은 많이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물수능이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오히려 어려운 난이도에 속하는 네. 그런 수능이었다는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특히 뭐 국어, 수학, 영어 각각의 과목을 따져봐도 다들 조금 어려운 편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최상위권 학생도 쉽게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나왔다. 라고 하는 거 이것까지 다 종합을 하면 조금 어려운 수능 다소 어려운 수능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그 말씀하신 거 내용 중에 이 특히 수학 22번 문제 벌써부터 지금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킬러 네. 문항 아니냐 이게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수학 22번 네. 이제 주관식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킬러 문항이 아니면 뭐가 킬러 문항이냐. 사실상 이번에도 킬러 문항은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킬러 문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이게 이제 크게 뭐 작년 킬러 문항 수준까지 정답률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예. 하는 EBS 현장 교사단 의견도 있었는데요. 근데 반대편에서는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이어서 킬러 문항이나 다름이 없고 그리고 3차 그래프를 그리는 법을 외우고
외우는 그런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아하. 이런 취지에서 계속해서 좀 22번 수학 22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학생들에게 다 별 문제 없이 수능 시험 치러졌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기는 했습니다. 네. 늦은 수험생들이 있었고 항상 있어요. 뭐 네, 어쩔 있을 수 수밖에 없죠. 없습니다. 항상 수많은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있고 수험생들도 미처 고려하지 못한 변수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한국의 공권력까지 어느 정도 동원이 돼서 그렇죠. 이런 늦은 수험생들을 태워주고 있습니다. 경찰차, 오토바이, 소방차까지 동원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경찰차를 타고 시험장에 간 학생이 한 178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자, 수능 하루 앞두고 응급수술 받은 수험생이 있던데 병원에서 시험에 응시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11월 16일 어제가 수능이었는데 11월 15일에 급성 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강원도 속초보강병원에 입원해 있는 속초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요. 1인 병실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병원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저께 새벽 4시부터 복통을 호소를 했는데 수능 예비 소집 때 등교를 했다가 통증이 심해져서 아하. 응급실을 찾았고요. 예. 하지만 병원 측하고 당국이 수능을 치르는데 문제가 없도록 병원 1인실을 제공하고 또 병동 환자들에게 정숙을 요청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서 이 A군의 시험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 속도도 양호하고 네. 현재 시험을 잘 끝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수능 문제 풀기 전에 그 필적 확인 문구가 있잖아요. 네. 자, 그 문구들이 사실 눈이 잘 가는데 올해 혹시 어떤 문구가 필적 확인 문구로 됐습니까? 네, 이게 수능 필적 확인 문구는 2005년에 도입이 네. 됐었습니다. 그 전에 그 집단적인 부정에 관련된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예. 이거를 이제 필적으로 사람 본인을 확인하는 그런 거였는데 올해 나온 이 필적 확인 문구는 양광모 시인의 가장 넓은 길이라는 시에 나오는 예. 구절.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올해 문구였습니다. 묵직합니다. 네. 뭔가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그 장모 최은순 씨 이야기입니다. 자, 통장 잔액 증명서 위조한 혐의로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 대법원은 최 씨의 혐의들에 대해서 사실 1심, 2심 모두가 원심 그 혐의들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했는데요. 예. 대법원도 이 원심 판결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최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라고 했던 보석 청구가 있었는데 이것도 기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 씨가 지난 7월 21일에 2심을 통해 법정 구속이 됐고 했기 때문에 내년 7월에 형기를 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일정까지 나왔습니다. 자, 대법원 이번 상고심에서 쟁점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최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대략 이제 3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가 사문서 위조입니다. 2013년에 성남시 도촌동에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9억 원을 저축은행에 예치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금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서를 위조한 이 혐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쟁점이 안 됐어요. 그 최 씨가 계속해서 인정을 했던 부분인데 최 씨가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그러니까 이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그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 씨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해왔고요.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절반은 최 씨가 명의 신탁한 회사에 나머지 절반은 동업자 안모 씨 사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것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인데 그동안 최 씨가 부동산 매수 대금을 부담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위조 사문서 행사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해서 1심, 2심 모두가 이 모든 혐의를 다 유죄로 인정을 했고 대법원 판결에서 이것은 다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결과가 나온 건데 대통령실 입장이 있을까요? 네, 대통령실은 뭐 별다른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입장이 없다라고 밝힌 것이 별도의 입장이었고요. 사법부 판단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유를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